증거에 따르면 내란에 해당되는 거고 윤 대통령 쪽의 입장을 따르면 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제 마음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제가 수사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가 아니니까. 예. 채널 뉴시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부목뉴스 이번에 새롭게 개편을 했습니다. 새로운 타이틀과 함께 새로운 분위기로 찾아뵙습니다. 오늘 사회부 남상원 부장님 같이 모셨습니다. 우리 사회부에서 법조 출입하는 홍윤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사회부장께서 선정하신 게 어떤 내용이죠?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해가지고 지금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형사재판에 관련된 쟁점들을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한참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또 한쪽에서는 또 내란 사태와 관련된 이제 재판이 이제 본격화되는데 그 주제를 좀 끄집어 오셨군요. 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54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마 조만간 시작될 재판에서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내 계엄군 투입한 것은 폭동 등 국헌문란 여부를 결정한 핵심 증거입니다. 검찰과 윤 대통령은 어떤 논리를 펴고 있나요? 일단 국회 내 계엄군 투입이 국헌문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증거인 이유는 바로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결 과정을 봉쇄함으로써 결국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즉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의 입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고 또 계엄을 선포한 당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가서 끌어내라고 말하는 등 국회를 봉쇄하고 이후에는 또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 방해를 시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하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이러한 혐의 자체를 일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12.3 비상계엄은 경고성 계엄에 불과했으며 국회 봉쇄는 물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란 지시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한 계엄군 투입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탄핵 심판에서 헌재에서 계속 증인으로 채택된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리고 김용현 국방장관 모두 다 나와서 진술을 한 차례 했어요. 그래서 대충은 좀 쟁점들이 좀 정리가 돼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내란 혐의로 구체적으로 다시 다루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헌재에서 진술한 내용들도 재판 이 내란 혐의 재판에 영향을 좀 미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일부 증인들은 탄핵 심판에서의 증언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언을 거부하기도 그렇죠. 했는데요. 여인영 사령관은 발언이 제한된다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 증언을 거부를 했죠. 이는 증인들이 모두 자신의 증언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그러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렇게 탄핵 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게 되면 증인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기일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했을 때는 문영배 헌재 권한대행이 이를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네. 어제도 논란이 됐었는데 곽종근 사령관이 특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몇 번 받았냐? 한 번이었다, 2번이었다, 3번이었다, 이래 돼가지고 맨 마지막에 그 정형식 재판관이 계속 물었어요. 도대체 왜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러면은 이 법조인들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그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군요. 남부장님, 이게 그 당시에 핵심은 그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을 해서 그죠?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폭동과
국헌 문란에 해당하느냐 아니느냐 이게 좀 핵심 쟁점인데 일단은 그 윤 대통령 측에서는 뭐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뭐 이런 취지고 근데 이 국회 소추하는 쪽에서는 그리고 내란 혐의를 보는 이제 검찰 조서도 그렇고 이건 분명히 이제 국회의 그 사실상 해산 그리고 계엄 해제를 저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딱 그 분수령이 되겠군요. 네, 그게 뭐 검찰에서 밝힌 대로 그 증거에 따르면 내란에 해당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저희 반대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윤 대통령 쪽의 입장을 따르면 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제 마음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제가 수사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 아니니까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이어가면요. 그 계엄군을 투입해 중앙선관위를 점거하고 이것도 핵심 쟁점입니다. 그래서 양측 입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일단 양측 모두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됐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이 즉 부정선거 의혹 관련해 수사를 하고 또 청사를 점거해 전산실을 폐쇄하고 주요 직원을 체포하고 서버를 반출하고 자료를 압수하려고 시도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반면 윤 대통령은 전날 본인이 직접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했다고는 밝혔으나 이는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시스템을 점검하려는 차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사이버 사령부가 투입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정보사령부 군 병력이 들어갔고 이는 보도를 통해서 접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 검찰 쪽에서는 어떻게 이 선관위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검찰은 이미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선관위의 청사 점거 그리고 전산실 폐쇄, 주요 인사 체포 등을 자세하게 적시를 해놨는데요.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사전 모의하면서 투입 가능한 병력이 한 1000여 명 정도 된다는 보고를 받고 그 정도 병력이면은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자고까지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뭐 국회는 뭐 어느 정도 그렇다 칠 수 있는데 갑자기 이제 선관위에 그 계엄군이 그 병력이 투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좀 여기는 왜 간 거지? 다들 의아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보냈던 걸로 그리고 어제도 좀 진술이 나왔지만 상당히 좀 그 7공수, 9공수 미리 준비를 해서 거의 계엄 발생 몇 분 안에 바로 그 가전 청사에 진입하는 모습을 CCTV에 잡혀 있던데 이게 사실은 핵심 쟁점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왜 선관위를 국헌 문란과 어떤 뭐 내란의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뭐 어떤 폭도들이 뭐 국회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뭐 어디 공공 청사를 장악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그걸 제재하는 목적으로 군병력이 투입될 수가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선관위에 왜 갔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또 다른 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홍윤호 기자가 정리했듯이 거기는 이제 선거 부정과 관련된 그 의혹이 있어서 거기는 이제 모니터링 하러 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뭐 크게 뭐 소프트웨어를 압수하거나 어떤 서버를 뭐 빼오거나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검찰 수사와 그리고 그 재판부에서 이 내란 혐의를 가르는 어떤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윤 대통령 이렇게 말했어요. 그 부정선거를 한 증거가 원래 많았다. 그런데 그 증거를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윤 대통령 쪽에서 좀 꼬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